주식학개론의 그 8번째 시간 황소와 곰 상승장과 하락장입니다.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미래의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예측은 가지각색이죠. 어떤 전문가는 내년에 한국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교수는 내년부터 부채 부담을 대비하라 합니다. 또 다른 차트 전문가는 현재 주가 지수가 고점이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금화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장에는 다수의 의견이 모여 가격 및 주가 지수를 형성하지요. 시장은 긍정론자들과 부정론자들이 맞붙어 계속 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우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흘러가죠. 긍정론자가 다수이면 주요 주가지수 및 대다수의 주식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론자가 다수이면 주요 주가지수는 하락하게 되죠. 상승 또는 하락이 한쪽 방향으로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를 추세라고 부르죠. 먼저 상승장부터 알아보죠. 상승장은 여러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상승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콕 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선순환되거나 악재가 해소가 되며 서서히 시작되니까요. 2020년 5월 이후 코스피를 생각하면 되죠. 상승장은 강세장 혹은 불마켓과 같은 말로 쓰이고 있죠. 만약 시장 참여자가 상승장이라고 예상하면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대응을 하죠. 상승장에서는 여러 투자 전략이 가능하고 대체적으로 투자 전략이 간단합니다. 어떠한 종목을 골라도 오르고 잠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분할 매수 및 바이 앤 홀드, 즉 사서 묶이기 전략이 잘 어울립니다. 시쳇말로 존버 전략이죠. 추세가 상승하기에 추세를 따르며 상승을 즐기는 것은 하나의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존재합니다. 상승장이라고 무조건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상승장에서도 가격 변동성은 커지거나 급락은 때때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승장을 판단할 때는 짧은 시간대보다 월 단위, 주 단위 같은 큰 시간대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예시를 살펴보죠. 흔히 코스피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상승장이라고 말합니다. 코스피 5월 4일 기준으로 1906포인트에서 12월 마지막 거래일 기준 2873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죠. 7개월 동안 50% 이상 상승한 이른바 초강세 상승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코스피도 상승만 하진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8.4% 급락한 적도 있고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7.5% 급락한 적도 있었죠. 따라서 상승장 사이에서도 짧게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기간이 항상 존재하니 이를 염두에 두시면 상승장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상승장이 지속됨에 따라 주식이나 주가지수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낙관론이 지속되게 되면 주식시장이 과열됩니다. 과열이 돈을 더 끌어오고 돈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더 과열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이를 우린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비눗방울이 커지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인 불안한 상태니까요. 이후 어떤 사건이나 버블의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면 주가는 상승세가 차츰 줄어들게 되고 하락세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주식의 원래 가치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승장을 즐기며 상승장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상승폭에 대하여 이익 실현을 하거나 하락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은 상승장과 반대로 자산 가격 및 주가지수가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락장은 약세장 혹은 베어마켓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 경제지표가 불황을 가리키거나 대형은행 파산같이 한순간의 사건이 하락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익 실현 및 손해를 피하기 위해 현금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도미노 같은 연쇄 작용을 일으켜 하락을 가속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죠. 시장 참여자들은 이때 여러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식에 차익을 거두거나 선물 공매도를 하거나 인버스 ETF 매수 등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락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비트코인의 하락장입니다. 당시 17년 2만 달러까지 상승한 비트코인은 단 50일 만에 5,800달러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이후 여러 반등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떨어져 3,121달러까지 떨어진 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락장에서의 거래는 상승장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하면 첫 번째로 하락장에서의 속도는 빠르고 변동성이 크기에 진입 시점이나 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하락장에서도 반등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하락장이 끝났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하락장에서 5,800달러였던 비트코인이 11,710달러까지 반등하였고 이후 재차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락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멈춘 것을 확인한 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하락장에서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서 과도하게 상승하듯이 하락장에서도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락장은 영원히 하락장이 아니기에 후에 돌아올 상승장에 대비하여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위기와 기회에서의 기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기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명심하고 하락장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주요 주가지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밑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